내가 왕년에 말이야. 직장인이라면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 중 직장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일생의 반, 어쩌면 그 이상을 직함과 함께 불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내 명함 앞에 붙은 직함은 사라지고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확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극심한 외로움의 강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은퇴를 경험한 분 중엔 내가 왕년에 누군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땐 말이야 를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그때의 정체성을 여전히 잃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울분과 분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퇴 후 밀려오는 외로움, 거기서 파생된 슬픔이나 분노,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은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독특하게도 은퇴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다른 이유와 양상으로 동시에 찾아옵니다. 제가 만나 상담한 경우도 남편이 은퇴하고 난 뒤 부인이 병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편, 가정을 위해 희생한 고마운 남편이다 보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부부로 살아오는 내내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 대화가 적은 부부였죠. 남편이 일할 때 아내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 정서적인 면이나 외로움을 달래왔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온종일 자취 있다 보니 낯선 사람과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외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성이 은퇴 증후군을 겪게 되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계속 같이 있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아내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이 마음에 걸려서 외출도 줄이게 돼 정서적 교류 상대가 사라지고 평소 간단하게 처리하던 식사를 하루 3끼 차려야 하다 보니 밥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갑갑해지니까 부부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은퇴 증후군과 은퇴 남편 증후군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퇴한 남편을 지켜본 한 여성분은 남편이 자신이 없으면 엄마와 난생 처음 떨어져 유치원에 가는 아이처럼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살펴보면 은퇴 후 심리적 후유증이 큰 사람일수록 그동안 집보다는 직장과 같은 외부의 생활에 중심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가족과의 유대감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은 외로움을 처리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구축했지만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움이란 감정에 서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4에서 5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다 보니 은퇴한 남편을 일컬어 공포의 거신남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은퇴자분의 마음부터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에 매진할 때 아내 역시 가사활동을 하며 대외적으로 친구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을 인정하고 아내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일 중심에서 탈피해 외로움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인간관계를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관계 재테크도 해야 합니다. 평소 대화가 많고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부부일수록 은퇴 후에도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취미나 종교활동, 운동 같은 걸 은퇴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공유하는데도 일종의 마일리지가 필요하답니다.